자, 우리 지난 시간을 통해서 수정부터 탄생 얘기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정말 아이가 태아가 돼서 이 버젓한 사람의 모습이 될 때까지의 개념적인 특히 앞부분 초기 단계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제 1주, 2주, 3주 심장이 생기고요. CNS라는 것은 이 뇌랑 척추 안에 있는 신경 다발을 척수라 그럽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중추신경계, 그래서 Central Nerve System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주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고 4주째가 되면 여기 림 사지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9주, 10주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이 성기도 여기다 보이는군요. 남자 같은 경우는 성기들이 제일 첫 번에는 몸 속에 있다가 이제 어느 때가 지르면 바깥으로 툭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죠? 아시죠? 음낭, 우리 테스티스 얘기할 때 잠깐 얘기됐습니다만은 몸 바깥에 있어줘야지, 온도가 낮아져야지, 거기 37도가 아니라 30도나 낮습니다. 바깥이 그래야지 정자 형성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바깥으로 나와 있고요. 어쨌든 이제 6주가 되니까 이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차례차례로 생기고 순서가 생기고 그다음에 순서, 그다음에 각 장기들의 위치, 이런 것들이 정말 차례차례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알고 싶은 것이죠. 누가 결정을 하느냐. 어떻게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저 아래로 가고 심장이 거기에 있고 소화관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통해서 대충 난황이 소화관이 되고 입이 외배업이 변해서 입이 되고 등등 대충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전체 이 패턴, 몸의 이 패턴 포메이션,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느냐라는 것은 엄청난 이 중요한 질문이고 호기심이죠. 학자로서 정말 이거에 누가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실로 많은 경우들은 한 10여 년 전 얘기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생명과학 분야에서 가장 신비로운 분야, 아직도 설명이 잘 안 되는 많은 경우들이 신비로운 이 첫 번째가 바로 지금 얘기하는 이 발생입니다. 어떤 신호 과정을 거쳐서 이 수정란이 최후의 성체가 되는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되는지, 누가 순서랑 위치를 결정해 주는지, 어떤 물질이 결정을 해 주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아주 신비롭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신경 건데 이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도 우리 바깥에 들어오는 많은 자극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우리가 그 반응을 하는, 영화 보고 울고 실시간으로 하죠. 뭐 보고 웃고 어떻게 신호 전달이 그렇게 정확하게 빨리 되느냐, 이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가 우리가 신비를 많이 쓰는 얘기인데요. 이제 지난 10년 동안에 정말 많은 연구가 돼서 이제 지금 저처럼 바디 플랜 해가지고 몸의 계획도 대충은 아직은 대부분 모르지만은 이렇게 얘기라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진행하는데요. 이 각각의 장기들, 뭐든지 간에 각각의 장기들을 결정을 하는 데는, 장기나 구조나 이런 걸 결정을 하는 데는 우리가 유전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수업에서 3장에서 우리 유전자 발현 이런 그 부분을 통해서 공부가 많이 됐는데, 많은 분들은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잠깐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DNA가 있으면 DNA의 일정 특별한 부분들이, 이것이 우리가 지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전자고요. 그래서 유전자라는 것은 DNA 중에서 이 단백질을 설계하는 지역, 암호화하는 지역,
DNA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하는 이 구체적인 지역을 우리가 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진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의 진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전 공부할 때 되겠습니다만은, 진에서 한번 다치면은 단백질에서 다치는 거죠. 단백질이 다치면은 기능을 잘 발휘를 못해서 병이 생기거나 모습이 달라지거나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진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우리가 구조 유전자 해서요, 여기는 정말 단백질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연결되는 것인데, 아미노산 순서가 바로 DNA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 구조 유전자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이 앞부분에서는 이것을 조절 유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조절 유전자는 바로 스위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을 우리가 항상 만들어낼 필요는 없으니까, 이것을 단백질이 만들어낼 때랑 만들어내지 않을 때랑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는 것을 바로 조절 유전자 가지고 이 구조 유전자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절 유전자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RNA 이 폴리머레이즈고요. 우리 DNA 정보를 가지고 곧바로 단백질 만드는 것이 아니라 RNA를 일단 만들어 가지고 단백질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스위치를 킬 때가 되게 되면은 일단 RNA 폴리머레이즈가 와가지고 DNA를 가지고 RNA를 만드는 것입니다. RNA 폴리머레이즈 하면 이것은 합성 효소이죠. 그렇죠. 이것이 조절 유전자의 중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 RNA 폴리머레이즈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사 조절 인자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전사 조절 인자라는 것이 있고, 많은 경우들이 단백질인데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 단백질들이 잘 붙어줘야지 이제 RNA 폴리머레이즈가 와서 전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 조절 인자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스위치에 와서 막 키도록 하는 그때 과정에서 이 전사 조절을 가지고, 이 소식을 가지고 이제 저거 전자를 스위치를 올려야 되겠다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소식을 가지고 RNA를 만드는 것은 RNA 폴리머레이즈고요. 자, 이런 단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어떤 A라는 구조를 만들 때, 이것이 장기, 간도 좋고, 이자도 좋고, 우리의 림프, 사지, 팔다리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 구조가 되면은, 이 구조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단백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든 구조들에, 그죠?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아서 각각 단백질들은 이렇게 유전자들이 수십 개, 수백 개, 이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이 있겠죠. 이 단백질들이 어떤 A라는 구조를 형성을 할 때, A라는 구조도 좋고, 우리 조금 이게 이해할 때 도움이 될지도 혼돈시킬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 햄버거 사 먹을 때 이 세트로 콜라나 음료수나 햄버거나 감자튀김이나 같이 어떤 세트로 사는 과정을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품목들이 를 만드는 유전자들이 필요한데요. 여긴 다 조절 유전자들이 앞부분에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 세트 메뉴니까 이것이 다 있어줘야지 A라는 구조가 생기거나 아니면 햄버거 세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동시에 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죠? 햄버거만 주고 콜라는 나중에 줄게요 이러면 세트가 아니죠.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특별한 전사 조절 인자, 이걸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트랜스크립션 팩터 TF로 쓰겠습니다. 어떤 TF가 있어서 공통되는 TF가 여기도 갖다 붙고 여기도 갖다 붙고 여기도 갖다 붙고 여기도 갖다 붙고 일련의 이런 세트를 이루는데 많은 유전자, 하부 유전자에 동시에 갖다 붙이면은 여기서 RNA 만들어서 단백질 나오는 것들이 다 동시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A라는 특정 구조가 이 동시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사조절 인자도 단백질이니까 이 전사조절 인자를 만드는 이 전사 유전자를 만드는 유전자를 이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이렇게 많은 구조들, 각각의 구조들은 결국은 이 유전자가 스위치를 켜주면은 많은 하부 조직들이 한꺼번에 움직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사 조절 상위 단계에 있는 이것이 잘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헉스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헉스진이 여러 개 있으니 헉스진스에서 HOX고요. 아니면 다른 말로 호미오틱 진 이르기도 합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어떤 구조를 아주 시작하는 아주 스위치에 해당이 되는 이 건축 현상에서 어떤 이 십장 같은 높은 사람이죠. 우리 저기 지붕을 이제 오늘 만들자. 빨리 지붕에 필요한 걸 빨리 갖고 와서 만들자고 소리를 치는 그 신호가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런 헉스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헉스진의 모습을 보면은요, 여기에 호미오틱 진이 있습니다. 자, 진이 있는데요. 여기가 진이 쭉 있고 그 DNA죠. 그 쭉 있는데 어떤 이 거의 모든,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아예 씁니다. 아주 강조용법을 써서 이 모든 일단은 호미오틱 진이 쓰기가 힘드니까 헉스진으로 일단 쓰고요. 왜 헉스진을 쓰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DNA의 그러니까 단백질을 설계하는 구조 중에서 이 특정 부분은 여기에 약 160 뉴클레오타이드죠.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염기들이 160개가 있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세 개의 염기로서 우리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하죠.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3장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 60 아닙니다. 이게 180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어쩐지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상당히 망설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60 아미노산을 이 결정을 하는 요 지역이 있습니다. 자, 60 아미노산을 결정하려니까 각각 아미노산에서는 3개의 염기가 정보가 필요하니까 180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야 되죠. 바로 이 지역을 뭔가 많은 생물들, 호미오틱 진들에서 이 지역은 아주 컨서브드가 되어 있는, 변함이 잘 없는 일정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보통 박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이 박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호미오틱 진들이 있을 텐데 이따가 여기에 호미오 박스가 되면 여기는 공통적인 모든 호미오진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구조입니다. 60 아미노산들은 이 공통적인 구조는 이것이 호미오 박스가 되는 거죠. 180 베이스 페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로 DNA에 이 바인딩 하는 것입니다. DNA에 어디에 있습니까? 조절 유전자 지역에 이 바인딩을 해서 전사 조절 인자니까 이것은 전사 조절 인자니까 DNA에 바인딩 해야 되겠죠. 이것은 당연히 조절 유전자 지역이고요. 조금 이 분야를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프로모터라기보다는 인핸서 지역인데, 자, 우리 그런 얘기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절 유전자에 붙어서 그걸 동시에 스위치 키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호미오박스진이라 그리고 이것의 약자를 해서 헉스에 있어서 이 헉스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해가 됐습니까? 헉스진이라는 것은 언더 각각의 이 구조를 형태를 이루는 이 구조를 결정을 하는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별 몸 구조의 종류와 발생 순서를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 여기서 예를 더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생물 간에는 매우 유사하고요. 사람이나 쥐나 초파리나 놀랄 정도로 똑같고 특히 그 중에서 호미오박스 지역은 정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어떤 진화적으로 일정한 그래서 어떤 전사 조절 인자로서의 이거는 정말 안 바뀌고 이것은 생물체마다 어떤 특정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 내의 위치와 몸 구조별 위치와 평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이제 우리 여기가 이것이 초파리의 이 초파리의 바로 어릴 때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색깔로 지금 여기에 각각 호미오틱 지인들이 몇 개의 호미오틱 지인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호미오틱 지인들이 보이고 있어서 이 색깔별로 어떤 것들은 머리 부분, 여기서는 흉곽, 꼬리 부분, 대충 이런 것들이 염색체 내 위치와 지금 염색체 이런 것들이 지금 모여 있죠. 호미오틱 진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한 군데 모여 있는데요. 모여 있는데 순서가 여기에 이 몸체 구조랑 머리 쪽이랑 꼬리 쪽이랑 쭉 나가는 거랑 대충 평행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평행을 이루고요. 그래서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종류와 무엇인지 이것은 무슨 눈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무엇인지 이런 것이랑 발생 순서 이렇게 가면서 발생이 순서적으로 벌어질 테니까 발생 순서를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호미오헉스진들이 염색체 내에서 어떤 헉스진들이 어떤 순서로 이렇게 모여 있는가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 것입니다. 패턴을 형성을 하는데 이 바디 플랜에 몸을 전체를 구성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순서 위치를 결정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헉스진들은 어떤 하부 조직에 가서 실제로는 어떤 천장을 만들 때 뭐를 만들 때 가서 직접 가서 일을 해가지고 천장에다 어떤 석가래를 깐다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천장이라는 그 자체를 결정을 해주는 아주 상위 단계에 있는 중요한 결정자지요. 그것이 바로 호미오박스 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미오박스 진에 여기에 각각 보이는 진에 돌연변이가 생기면은 이거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 거죠. 일반적으로 돌연변이가 생기면 하나의 단백질만 다치게 될 텐데요. 이 호미오헉스진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은 이 헉스진의 영향을 받던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하부 조직 이것들이 전부 다 발현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조가 아예 생겨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 초파리의 눈을 형성을 하는데 중요한 그런 헉스진을 돌연변이가 됐더니 여기에 눈에 이 끔찍한 모습인데 다리가 생겨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예 통째로 안 돼 버리는. 그죠? 그래서 아주 이 헉스진은 정말 얘기가 다릅니다. 이 밑에 상당히 하부 유전자들을 동시에 스위치를 키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모습들은요. 지금 여기에 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쥐의 엠브리오, 어린 단계에 이 쥐는 약간 진화된 것이라고 보니까 우리 초파리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초파리의 여기 날개, 눈, 여기 아랫부분,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는 헉스진들 몇 가지의 상위 단계의 조절자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순서가 결정이 돼서 패턴이 형성이 되는 이 바디 플랜이 여기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 쥐 같은 경우도 크로모즘의 4군데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머리 쪽부터 쭉 가서 꼬리 쪽으로 쭉 4개가 있어서요. 아마 이것이 뭐 배아 발생 단계별로 이거 딸로 사용이 되는지 아주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로모점의 4군데의 이런 클러스터, 이런 호미오박스진들이 모여 있으므로 해서 결국은 이 배아를 가지고 이제 이런 쥐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초파리랑 이 쥐랑 보니까 이 호미오진들이 머리부터 여기까지 쭉 나와 있는 것들이 물론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큰 틀은 차이가 안 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초파리가 가지고 있었던 머리나 꼬리부터 가운데 이런 것부터 쭉 대충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 간 유사성, 그래서 어떤 진화의 어떤 동물이면 같은 척추 동물이면 더더욱이 그렇고요. 뭔가 유사한 동물 간에는 유사한 이런 호미오틱 진들의 분포가 염색체 내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